빨리 박근혜는 물러나고 그럼에 따라서 한 60일 내로 빨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민생이 망가지고 있단 말이죠. 민생. 사람들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잖아요. 선생님 지금 점점 쇳소리가 강해지면서 좀 전에 욕도 나올 뻔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생방송이니까 조심하겠습니다. 담백한 말씀입니다. 예. 담백해죠. 사상가는 예. 그 아주 단박하게 국민들이 원하고 싶은 얘기,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걸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아주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복잡해서 꼬이고 기술적인 절차적인 문제로 바뀌죠. 자꾸. 절차적인 문제로 바뀌니까 예. 그거를 국민들은 거기에 속지 말고 국민들이 지금 이런 위대한 세계사적 혁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굉장히 의식 높은 수준 높은 우리는 굉장히 질서 있는 합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러한 그 자기 의사 표현을 절대 꺾이지 마시고 박근혜의 하야 성명이 정확하게 당장 오늘 이 순간에 하야하겠습니다라고 나와서 딱 끝날 때까지 국민들은 뭐 100만, 200만, 1000만 행진이라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하기가 너무 피곤해요. 국민 생활하기가 피곤해. 저도 그래서 요새 아주 피곤합니다. 책을 써야 할 시간에 그냥 가서 광화문 헤매고 나면 또 피곤하고. 매주 나오세요? 매주 나왔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어요. 직접 보시면 어때요? 국민들은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모든 그런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음향을 설치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보시면 한편으로 또 감동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죠? 울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문화 공연도 좀 폭넓게 가수들도 좋은 사람들 좀 참여시키고 그래서 국민들 좀 위로도 해주고 데모 노래뿐만 아니라 좀 서정적인 노래도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오셨으니까 이 지국에 대한 이야기는 명쾌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의 마침표다. 네. 나는 당장 국회의장이라도 의원들, 당 대표들을 불러서 거기서 그러면은 과반수는 지금이라도 넘으니까 당신이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회의 의사다. 국회의 대다수의 의사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장이라도 표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국민의 의사라는 걸 일단 국회에서가 이걸 떠맡겼으니까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히 이러한 것이 국민의 의사라는 것을 형식적으로라도 확인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없을 때 탄핵에 들어간다. 이런 절차가 있어도 상당히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국민들을 위로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네. 최근에,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또 얘기해 보자면, 네. 그게 4월에 됐던, 어쨌든 대선이 이루어지면, 주자들이 등장할 텐데, 그 다음 단계로는. 원래 선생님은 대선 주자들 릴레이 인터뷰 직접 하시기로 유명한데, 최근에 또 시작하셨더라고요. 이미 만난 분들도 있던데,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잠깐씩 짚어보면, 그런 대선 주자들을. 플라톤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안희정은 하여튼 철학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보시기에 철학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좀 철학이 있네? 자기 생각이 네. 국정에 대한 아주 뚜렷한 생각이 있고 특히 서민들, 이 농촌 문제라든가 이렇게 핍박받는
이 층에 대해서 하층민이라고 그럴까 그런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바닥을 어떻게 이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 다음을 진행하셨던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헤라클레스는 아는데 헤라클레이토스 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헤라클레이토스 적이?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유전이라는 말로 그 표현이 되는 히랍 철학자지만 뭐냐면은 플라톤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불변의 뭐가 있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거는 항상 그 변해가는 이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의식이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경필은 말랑말랑하고 항상 변화에 적응하고 요번에도 제일 먼저 탈당을 했고 그만큼 사람이 순수하고 귀엽고 상당히 그 순수해 사람이. 그렇게 보셨고 아직은 안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을 관찰하시는 게 예리하고 그 취미기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은 뭐 그 상당히 뭔가 그래도 그 상당히 그 발언을 정확하게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매일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되는데 그렇게 뭐 이런 보수 언론에서 조질라고 해도 조져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고 그 행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벌써 상당히 입증이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최근 정국에서 또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지금 명쾌하게 말씀하셨듯이 발언을 명쾌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 보수 진영에서 이제 최근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은 김무성 전 대표 아닙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있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여쭤보면. 난 그 두 분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아직 대화를 못 했는데. 그렇군요. 김무성이란 분은 만나면은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인간적으로는. 근데 너무 지금 그 무슨 이 개헌이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왕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박에 이걸 표방했으면은 투철하게 그 신념대로 한번 나가서 국민들에게 확고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인의 자세를 한번 정확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꼼수를 놓을 생각은 말고. 시작했다가 이제 영무사배가 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대의를 못 보고 항상 대의를 표명하면서 사람이 보기에도 덩치도 좋고 이렇게 대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 결과적으로 항상 자기 개인의 영달을 너무 치중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이미지를 하시는 거죠. 한번 만나봐야지 결론이 나겠네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난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표하는데 그분도 과거에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뭐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지금 보다 선명하게 자기 입장을 일관해서 박근혜를 탄핵하든지 이 정국의 개인을 돌보지 말고 일단은 이거를 마무리 지는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런 새로운 아리나에서 격투를 하더라도 새로운 격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확실한 자세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글쎄,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상당히 사람이 좀 순진한 사람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 심성이 착해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착하고 사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뭐냐면 매사에 어떤 날카로운 정치적인 판단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시국에 왔을 때 명쾌하게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데 빨리 빨리 걸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상당히 이렇게 진행을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데 좀 답답하시군요, 보시기에. 그냥 너무 착해서 그래요, 사람이. 착해서. 재밌게 얘기하다가 시간 거의 다 돼버렸네요. 그러면 애초에 이제 모신 거는 제가 미끼로 던진 거는 나의 살던 고향 영화 얘기였는데 요거 언제 하는? 아직 대화를 못 했는데. 그렇군요. 김무성이란 분은 만나면은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인간적으로는. 근데 너무 지금 무슨 이 개헌이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왕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박에 이걸 표방했으면은 투철하게 그 신념대로 한번 나가서 국민들에게 확고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인의 자세를 한번 정확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꼼수를 놓을 생각은 말고. 시작했다가 이제 영무사배가 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대의를 못 보고 항상 대의를 표명하면서 사람이 보기에도 덩치도 좋고 이렇게 대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 결과적으로 항상 자기 개인의 영달을 너무 치중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이미지라시는 거죠. 한번 만나봐야지 결론이 나겠네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난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표하는데 그분도 과거에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뭐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빨리 박근혜는 물러나고 그럼에 따라서 한 60일 내로 빨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민생이 망가지고 있단 말이죠. 민생. 사람들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잖아요. 선생님 지금 점점 쇳소리가 강해지면서 좀 전에 욕도 나올 뻔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생방송이니까 조심하겠습니다. 담백한 말씀입니다. 예. 담백하죠. 사상가는 아주 단박하게 국민들이 원하고 싶은 얘기,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아주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복잡해서 꼬이고 기술적인 절차적인 문제로 바뀌죠. 절차적인 문제로 바뀌니까 그거를 국민들은 거기에 속지 말고 국민들이 지금 이런 위대한 세계사적 혁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굉장히 의식 높은 수준 높은 우리는 굉장히 질서 있는 합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러한 자기 의사 표현을 절대 꺾이지 마시고 박근혜의 하야 성명이 정확하게 당장 오늘 이 순간에 하야하겠습니다라고 나와서 딱 끝날 때까지 국민들은 뭐 100만, 200만, 1000만 행진이라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하기가 너무 피곤해요. 국민 생활하기가 피곤해. 저도 그래서 요새 아주 피곤합니다. 책을 써야 할 시간에 그냥 가서 광화문 헤매고 나면 또 피곤하고. 매주 나오세요? 매주 나왔죠. 어떻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헤라크레이토스라는 거는 항상 변해가는 이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의식이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경필은 말랑말랑하고 네. 항상 변화에 적응하고 요번에도 제일 먼저 탈당을 했고 그만큼 사람이 순수하고 귀엽고 상당히 그 순수해 사람이. 그렇게 보셨고 아직은 안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을 관찰하시는 게 예리하고 그 취미기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은 뭐 그 상당히 뭔가 그래도 그 상당히 그 발언을 정확하게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매일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되는데 그렇게 뭐 이런 보수 언론에서 조질라고 해도 조져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고 그 행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벌써 상당히 입증이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최근 정국에서 또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지금 명쾌하게 말씀하셨듯이 일단 발언을 명쾌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 보수 진영에서 이제 최근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은 김무성 전 대표 아닙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있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여쭤보면. 난 그 두 분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퇴근했어요. 직접 보시면 어때요? 국민들은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런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음향을 설치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한편으로 또 감동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죠? 울컥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문화 공연도 좀 폭넓게 가수들도 좋은 사람들 좀 참여시키고 그래서 국민들 좀 위로도 해주고 데모 노래뿐만 아니라 좀 서정적인 노래도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셨으니까 이 지국에 대한 이야기는 명쾌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의 마침표다. 나는 당장 국회의장이라도 의원들, 당 대표들을 불러서 거기서 그러면은 과반수는 지금이라도 넘으니까 당신이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회의 의사다. 국회의 대다수의 의사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장이라도 표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국민의 의사라는 걸 일단 국회에서가 이걸 떠맡겼으니까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히 이러한 것이 국민의 의사라는 것을 형식적으로라도 확인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없을 때 탄핵에 들어간다. 이런 절차가 있어도 상당히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국민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네. 최근에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또 얘기해보자면 그게 4월에 했던 어쨌든 대선이 이루어지면 주자들이 등장할 텐데 그 다음 단계로는. 원래 선생님은 대선 주자들 릴레이 인터뷰 직접 하시기로 유명한데 최근에 또 시작하셨더라고요. 이미 만난 분들도 있던데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잠깐씩 짚어보면 그런 대선 주자들을 플라톤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아니 안희정은 하여튼 철학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보시기에 철학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좀 철학이 있네. 자기 생각이 국정에 대한 아주 뚜렷한 생각이 있고 특히 서민들 이 농촌 문제라든가 이렇게 핍박받는 이 층에 대해서 하층민이라고 그럴까 그런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바닥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 다음을 진행하셨던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헤라클레스는 아는데 헤라클레이토스 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헤라클레이토스 적이?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유전이라는 말로 그 표현이 되는 히랍 철학자지만 뭐냐면은 플라톤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불변의 뭐가 있고